자, 오늘은 엄청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단독 나온 지가 조금 되었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뉴스죠. 하나생명 전속 설계사 분사 추진, 개발 판매 첫 이원화 시도라는 뉴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제는 하나생명으로 소속된 전속 설계사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국내에서 첫 시도가 되는 거예요. 개발과 판매가 이원화가 되는 거죠. 이걸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재판 분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현재 완전히 재판 분리가 되어 있어요. 보험회사는 완전히 상품만 만드는 회사지, 이렇게 하나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처럼 전속 설계사를 두질 않아요. 즉 보험회사는 개발만 하고 제품을 만들기만 하고 판매는 대리점이 한다는 거죠. 이걸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재판 분리를 한다라는 말이죠. 미국은 이게 완벽하게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은 처음부터 이랬냐? 아닙니다. 미국도 우리보다 훨씬 더 보험의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건 이제 재판 분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재판 분리가 된 것이죠. 즉 우리도 지금은 이제는 하나생명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내용을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사는 상품 개발만 하겠다. 자산 운용에 전념해서 국내에 첫 시도를 한다. 자,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고 설계사 영업력 확보도 이루겠다. 이걸 다 잡겠다는 거죠. 하나생명이 본사 설계사 영업조직 전체를 분사해. 영업조직 전체, 즉 그 설계사만 있는 게 아니죠. 그 하나생명 이제 그 전속 설계사가 있다면은 거기에 지점장도 있을 것이며 총무도 있을 것이며 많은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매니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분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다 이전해 간다는 말이에요. 별도의 판매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개발과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국내 보험사 중에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전속 설계사 문제로 고민하는 보험 업계의 상당한 파장. 전속 설계사 문제로 고민하는 게 하나생명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전속 설계사를 두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파장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하나생명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느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생명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생명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가 확실히 삼성생명이 제일 많죠. 2만이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24,278명입니다. 하나생명이 2예요. 19,594명. 3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생명 단기순이익 추이를 보니까 2017년도에 6,887억이던 게 단 2년 사이에 586억이 되었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런 수치를 나타내니까 하나생명이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죠. 이게 하나생명만의 문제인가? 아닙니다. 나머지 회사들도 이런 위기를 다 겪고 있는 거죠. 정말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하나생명이 첫 스타트를 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뉴스 내용을 보기 전에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그러면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잘 팔 때는 좋았는데, 그럼 지금 전속 설계사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왜 전속 설계사를 둘까요? 이 회사들이. 자, 그래서 보험회사는 왜 전속 설계사를 두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뉴스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보험회사 왜 전속 설계사 모집을 하면서 유지를 할까요? 자,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하고 이해를 해봅시다. 자, 보험이라는 상품은요, 다른 상품과 상당히 틀린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을 한번 볼게요. 10년 전 휴대폰, 지금 휴대폰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죠? 발전해야지만 팔리죠. 이게 10년 전이랑 기능이 똑같다 하면 누가 사겠어요? 에이, 이게 휴대폰이야? 이러면서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휴대폰을 팔기 위해서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모든 게 다 이렇죠. 10년 전 컴퓨터가 지금이랑 같으면 안 되듯이 다 발전해요. 근데 보험이라는 상품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10년 전 실손 의료비가 지금 실손 의료비보다 더 안 좋게 변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딴 건 다 발전하는데 보험은 왜 그러면 발전을 안 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더 발전하는 이유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죠.
그래야지만 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상품이 갈수록 더 좋아지면 보험은 상품이 좋다는 말은 고객이 타먹는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고객이 많은 돈을 타면 탈수록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올라가죠. 즉 그러니까 과거보다 상품이 더 안 좋아지는 이유는 손해율을 줄이면서 회사의 이득을 남겨야 됩니다. 이 보험이라는 상품은요, 고객에게 불리할수록 내가 고객에게 주는 돈은 적고 받는 돈은 많을수록 회사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회사가 이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가입하는 이 보험 상품이 타먹을 일이 없어야 돼요. 상품 구조가 안 좋아야지 보험회사한테 유리하단 말이에요. 내가 맨날 이걸 타먹을 수 있는 구조면은 보험회사 망하는 거죠. 즉 다른 것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전속 설계사를 두었을까? 여기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안 좋은 상품을 만들었어. 고객이 받아먹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작은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팔아요? 이 전속되어 있는 설계사 분께서 교육을 해서 회사가 팔아온다는 거죠. 이 상품을. 그럼 이 상품을 팔아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 되는 거죠. 이 안 좋은 상품을 설계사가 가서 팔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고객에게 줄 돈이 거의 없는데 보험료는 매달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속 설계사를 고집하면서 두었던 이유죠. 그래서 회사는 전속 설계사를 모집을 하였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생각을 하셔서 기사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이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생명이 설계사 영업 조직을 분사하려는 배경은 설계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아름다운 포장이 되었죠. 자, 맞잖아요. 우리가 갈수록 비교하는 세대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 AI가 나오고 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럼 AI가 나온다는 말은 더 객관적이고 더 완벽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즉 이제는 비교가 필수인 세대가 된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비교라는 걸 뺄 수가 없는데 상품이 안 좋으니까 영업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경쟁력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험 상품도 판매가 가능하죠. 지금 현재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 상품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 더 좋다고 하는 기준은 보험료가 같은 담보인데도 더 저렴한 것도 있고, 아니면 생명보험사에서 팔지 않는 담보를 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똑같은 특약이지만 여기는 한도가 적다면 여기는 한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근거로 종합할 때 손해보험 상품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설계사 조직이 별도로 독립된다면 본사 입장에서는 지점 유지비, 인건비 등 고정비 절감 효과를 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 지점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지점장도 있고 뭐 상무님도 있으시고 전무님도 있으시고 많이 있잖아요. 뭐 단장님 있으시고 지역단 이런 등 고정비 절감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특히 전국에 깔려있는 이 지점 유지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의 전속 설계사보다는 대리점이 이런 규모가 훨씬 더 적죠. 전속 설계사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를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더 큰 거죠. 보험집이 크다는 말은 설계사한테 주는 돈을 줄여서 이 줄 돈을 가지고 위에서 다 나눠 먹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설계사 수당을 많이 줘야 설계사들이 더 경쟁력을 가지고 많이 모집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것들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김동경 보험연구위원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최근 보험사들이 고정비 증가라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즉 아까 전에 말했던 조금 전에 말했던 이제 그 인건비라든지 지점 유지비라든지 이런 고정비의 증가라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회사형 법인보험 대리점 설립을 추진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법인보험 대리점의 경우 자사 상품 외에도 여러 회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죠. 우리 A라는 회사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B, C, D 이런 걸 다 팔 수가 있어요. 다 팔 수가 있는 게 장점이지만 반대로 회사 보험 상품의 판매 실적을 담보할 수 없는 점은 단점이 될 거예요. 즉 우리는 A라는 회사에 이제 이렇게 대리점을 만든 건데 그럼 A가 좀 팔려야 되는데 A는 안 팔리고 B, C, D의 회사 것만 팔리는 단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파는 건 장점이지만
정작 우리 거는 못 팔고 딴 것만 파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줄어들잖아요. 고정 인건비나 지점 유지비나 회사 입장에선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그 비용을 아낀 만큼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고정비 지출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제일 첫 번째 회사가 삼성생명이겠죠. 그럼 삼성생명도 만약에 이 패턴대로 가서 이걸 줄여서 좋은 상품으로 경쟁을 해보겠다. 즉 고객이 가입을 꼭 하고 싶은 아주 좋은 상품을 만들겠다. 이걸 줄여 나갔으니까 이 지출이 줄어든 만큼 혜택을 고객에게 줘서 유도를 하겠다. 이제는 보험 상품이 좋아야지만 비교해서 가입을 할 거니까. 그쵸? 그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삼성생명이 이렇게 되면 더 좋은 상품, 지금 상품보다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고정비 지출을 줄였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가냐. 여기에서 고정비 지출을 줄여서 좋은 상품을 만들었는데 역시 손해율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혹시나 이랬을 때 손해율이 많이 타먹으면 손해율이 증가하진 않을까. 그래서 미국은 이제 재판 분리는 기본이고 재판 분리를 뛰어넘어서 어떤 거냐. 이 좋은 상품을 팔았을 때 어쨌든 돈이 안 나가는 방법은 안 주려고 꼼수를 쓰는 게 아니라 안 아프면 돼요. 가입한 사람이. 그래서 헬스케어가 앞으로의 미래라고 보는 사람도 많은 거죠. 이 내가 가입한 상품에 정말 좋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내가 건강하면 받을 게 없는 게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프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앞으로의 보험업계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몇 가지만 딱 더 보면은 이런 점이 있는 거죠.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생명은 내년 초 본사 설계사 채널을 분리해 내년 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올해가 거의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만 거의 확정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게, 지금 현재 그 가는 흐름들이 완전히 그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 전문 회사에서 각각 나눠 만든 재판 분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미국도 선진국은. 미국은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생명은 설계사 조직을 분사시키고 상품 개발이나 자산 운용 부분에 집중을 하고 법인 영업부와 방카 슈랑스 등의 일부 영업 조직은 본사에 남게 된다. 이건 왜냐하면 법인 영업부 같은 경우는 큰 회사를 상대하다 보니까 한 명의 개인의 설계사가 가서 이걸 다 하기에는 조금은 덩치가 크고 규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하긴 어려우니까 법인 회사를 상대하는 영업부는 따로 두고, 방카 슈랑스는 은행에서 보험을 파는 거죠. 요런 것들은 또 개인이 가서 뭔가를 그 컨택하고 하기는 힘드니까 이거는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아직도 하겠다라는 것이라서 이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완전히 분리하겠다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분리 합병되는 과정들이 지금 현재 거의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이제 본사의 이제 인사 쪽에 그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은 인사 쪽에서 이제 승진 부분에 있어서 요 하나생명의 영업 부분은 거의 승진이 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분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이제 앞으로 하나생명을 기점으로 여러 회사들이 재판 분리를 다 따라가게 된다면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고, 그리고 그렇게 경쟁하다 보면 더 좋은 상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재판 분리가 빨리 확립이 되어서 고객들이 더 이상 안 좋은 상품이 현혹되지 않고 정말 좋은 상품을 비교 분석하는 게 습관화돼 있어서 그 평생 가져가는 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